그날 장례식장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울음소리도 위로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를 떴고 남은 건 차가운 공기와 차마 서로를 보지 못하는 두 형제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단 몇 천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박명수 78. 평생 몫으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여름이면 땀으로 온몸이 젖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버티면 아이들이 편하겠지? 그 말이 아버지의 평생 신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첫째 준호, 회사부장. 둘째 준수, 자영업자. 세상 속에서는 어른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는 혼자가 되었고 늘 건강하던 몸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 두 형제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각자의 삶과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술비요? 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교육비와 대출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사 상황이 좋지 않아 겨우 월세만 맞추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다. 됐어. 아버지는 괜찮다. 수술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의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작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아버지는 혼잣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은 두 형제를 다시 갈라놓았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라도 좀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니냐? 동생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요? 형은 뭐 했냐고요? 서로의 얼굴에는 미움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싸움은 아버지에게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리고 어느 새벽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단조롭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 인사를 마치던 순간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명수님 유족분 맞으신가요? 그는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준비하신 유언장입니다. 오늘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형제는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 그 순간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남아있었던 걸까? 혹시 돈을 감춰두셨던 걸까? 그러나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낡은 검은색 공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형제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첫 유치원 등원날, 어린 두 형제가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사진, 가족 셋이서 겨우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글자들은 흐려졌고 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돈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다오. 서로 미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형제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다. 그 순간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고 공책 위에 번져갔습니다.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 우리 이렇게까지 될 필요 없었는데.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울림이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제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요양병원 옥상 벤치를 찾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 기대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바랐던 게 그거잖아. 그날 이후 형제는 매달 아버지가 머물렀던 요양병원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 그 벤치에서 조용히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운 기억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손을 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